백혈구가 뭔지는 알고 계시겠죠? 오, 네네. 백혈구 때문에. 배식세포. 네. 우리 몸을 지키는 전사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혈액 속에는 국물에 해당하는 혈장이 있고 건더기에 해당하는 혈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면역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네네네. 백혈구는 크게 과립구와 림프구로 나뉘는데요. 그중 과립구는 세균이나 오래된 세포의 사체 등 커다란 이물질을 먹어치우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과립구가 부족하면 주변 환경이나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포함된 일상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과립구가 너무 과해져도 문제가 됩니다. 왜요? 왜? 아니, 과립구가 많으면은 면역력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립구가 너무 많아지면 그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활성산소는 적정량일 때만 제 역할을 해내면서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지 그 양이 많아지면 아무데나 들러붙어서 신체를 공격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립구든 활성산소든 뭐든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과립구 말고 림프구는 그럼 무슨 역할이에요? 예, 과립구가 세균 같은 큰 이물질을 먹어치운다면 림프구는 작은 이물질을 먹어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인물.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것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면역세포들의 협동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다양한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계가 무너지거나 힘이 떨어지고 병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면역력 저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역세포들의 힘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네.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보통. 진짜 이거 걸린 친구가 있는데 네. 제 후배가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면역력이 저하되면 신경절에 잠복돼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활성화됩니다. 그로 인해서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고 또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면 뇌수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 저하가 부른 최악의 결과는 역시 암일 텐데요. 무섭죠.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네. 현재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4세인데 이때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7%로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요즘 뭐 나이 든 사람 말고 뭐 젊은 사람들도 방심할 수 없는 게 맞아요. 바로 이 암이에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났다가 죽었다가 막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는 다 암 환자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1차적인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 저격수라고 불리는 NK세포. 네, 많이 들었어요. NK세포는 선천성 면역세포로서 직접 암세포를 찾아내고 사멸시키는 거의 유일한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K세포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암 환자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를 보면 위암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약 7.5배가 낮고 대장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는 약 10.5배 더 낮다고 합니다. 많이 났네.